이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입니다. 자, 백 기자, 이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온 50대 남성의 얘기죠. 네. 인천에서 일어난 스토킹 사건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지난 7월 중순에 전 여자친구가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차를 타고 가게로 돌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전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낸 방법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였습니다. 7월부터 무려 4개월간 따라다녔는데 이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신분을 감추려고 이렇게 방진복을 입은 남성이 차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아, 손 변호사님, 무슨 방진복을 입고 저러고 다녀요, 진짜.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왜 저러고 살아요, 정말. 참 이렇게 본인이 뭐 의도한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범죄이고. 아니, 오히려 말이죠. 골목에서 방진복 입고 저러고 다니면 더 눈에 띄지 않나요? 뭐 시간대가 저렇게 해도 괜찮다, 저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4개월 동안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거냐?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예. 경찰이 확인한 것만 해도 모두 6개인데요. 전 여자친구의 자전거에도 부착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친구가 사는 곳에도 2개를 부착을 했고요. 게다가 이 여자친구의 지인의 차량에도 하나를 붙였어요. 이렇게 6개나 부착을 한 다음에 위치 추적에 활용을 한 거죠. 교수님, 저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거? 글쎄, 이제 한 번 발을 잘못 들여 놓은 여자친구를 이제 스토킹을 하겠다라는 어떤 집착에 결국은 4개월 동안 점점 심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CCTV에 사실은 방진복을 입고 차량에다가 지금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것이 다 찍혔잖아요, 저렇게. 예. 그러면 저 얘기는 누군가가 CCTV를 보고 나를 저렇게 하는 짓을 발견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자친구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현재 불법행위를 하면서 불법행위 하는 거 다 찍히게 그냥 내팽개쳐 놓고 여자친구에게만 위치 추적 장치를 자그마치 6개씩이나 단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이제 옆도 돌아보지 않고 앞도 안 보고 그냥 무작정 이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 이런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심취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양 변호사님, 그러면 저는 위치 추적 장치라는 게 말이죠.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게 전도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굉장히 흔해졌죠. 그러니까 이 그래요? 남성이 사용한 위치 추적 장치가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지금 전자제품 회사들도 지금 위치 추적 장치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자기 분실물이라든가 가방 이런 데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 추적 장치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지난해부터 그래요? 굉장히 크게 대규모로 판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절대 아니고요.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이유가 헤어지자고 했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거를요. 경찰에 잡힌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랬답니까? 이게 나는 지금 내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따라다닌 것뿐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했답니다. 야, 진짜 지금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따라다녔다. 교수님, 저는 말이죠. 저 사람이 왜 저런 하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위치 추적 장치였을까?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막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그 전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곳마다 딱딱 가가지고 야, 너와 나의 만남은 필연이야. 이거는 막 그냥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필연이라고 주장하면 필연이라고 받아들여 준답니까? 그러니까요. 피해자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나타나면 결국 여성이 느낄 감정은 사랑일까요? 그러니까요. 공포죠. 공포죠. 결국은 공포를 유발할 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고 나서는 징역형까지 나오는 아주 불법적인 공포 유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또 다른 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되게 높아서 예. 결국 여성은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심리는 뭐냐? 결국은 이제 편집증적인 사고, 결국 병적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한 우물 같은데 생각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그냥 거기서 완전 함몰돼 가지고 결국 CCTV에 내가 카메라 붙이는 장면이 찍히든 말든 여자친구만 쫓아다니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막 몰두하게 되는 일종의 예. 사고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쫓아다니고 저렇게 뭐 추적 장치를 다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중순이었는데요. 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가 지인과 함께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낸 다음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라,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그러니까 뭐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요. 자동차 소리를 막 부릉부릉 내면서 어허. 안 나오면 내가 차 몰고 가게로 돌진하겠다. 이러면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 몰고 내가 가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남성 나이가 지금 57이에요. 자, 아무튼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경찰청은 이 남성 구속 송치했습니다. 일단 스토킹을 했으니까 스토킹 처벌법, 또 위치 추적 장치 붙이는 거 보셨으니까 위치 정보법, 또 차로 들이받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또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불 지르겠다면서 만나달라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뭐 어젯밤에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몇 달 전에 헤어진 피해자죠. 전 여자친구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죠. 피해자인데 이 술을 먹고 찾아가서 저 피해자를 불러내고 나오니까 다시 만나달라면서 벽에 머리를 찢다가 이 남성이 이 애견샵을 운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기 애견샵 근처로 들어가서 뭐 불을 지르겠다면서 라이터에 불을 켰다가 근처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기를 들고 자기 머리에 막 기름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나타나니까 자기 애견샵 안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휴지 두루마리에 이렇게 불을 붙여서 바닥에 던지는 일까지 저질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잡혔었고요. 예. 아시겠지만 지난달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사건 반장 통해서도 맨날 정말 질리도록 정말 시행하니까 이제부터 좀 조심하라 경고를 하는데도 지금 보십시오. 저 그래픽을 한번 보십시오. 확 늘었습니다. 시행 후에. 예. 네, 뭐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한 달에 거의 100건 정도씩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신고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대로 해주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경찰이 말이죠. 그렇죠. 경찰이 사실 피해자 보호를 해줘야 이게 이제 범죄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다른 범죄로.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해주느냐 마느냐가 이 스토킹 처벌법의 승패를 가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맞습니다. 처벌은 하게 됐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배정이나 또는 피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은데 위치 추적 장치가 있으니까 차량도 못 타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어디 가서 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시설,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여성가족부에서 26일 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법안 안에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물론 지금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도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비밀 누설, 예컨대 지금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정보가 다 오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원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비밀을 보장해주는 이런 이제 그 조치 같은 것들도 이 법은 포섭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